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되는 농업인 주택을 지어서 부가 수익을 올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 인근에 보면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꿈의 위치죠. 전원생활과 도시의 그 편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여기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전용 허가가 나지를 않죠. 그래서 일반인은 절대로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위치에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허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꿈같은 이야기죠. 남들은 못 짓는데 농업인인 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 나와 있는데 1, 2, 3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농업인 주택을 짓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에 설치하는 주체는 농업인 1명 이상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데, 그 농업인 1명 이상이 있는 그 세대는 가, 나 중에서 하나의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자, 가 조건, 해당 세대의 농임축산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또는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 가 또는 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냥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정도 등록을 한다고 해서 이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납세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그 납세 증명서라든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그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 증명서를 보면 그 연간 총 수입액의 어떤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원을 그 확인해 보면 도시에 어떤 직장이 있는지 그 여부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조건, 부지의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는데, 요것은 그 한번 신청할 때마다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신청 1 이전 5년간 합산해서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농업인을 가장한 그 주택 건축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한 어떤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한번 그 신청할 때마다 660제곱미터면 계속 기회 날 때마다 이렇게 농업인 주택을 짓고 지어서 팔고 팔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농업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신청일 이전 5년간 합산해서 660제곱미터 이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보면 그 부지 내에 주택, 창고, 축사, 진입도로 등이 모두 들어간 그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지방세법 13조 5항의 1호가 별장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러니까 농업인이면 저 일터 주변에 있는 그 농업인 주택에 항상 거주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는다면 별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13조 5항의 3호가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보면 5가지의 그 고급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 4가지는 취득 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1가지가 시가 표준액과 무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규정만 보면 제일 위에 취득 시 시가 표준액 9억 초과일 경우 1구의 건축물, 그러니까 1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독립 사용토록 구획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라는 의미죠. 나머지 그 3개 항목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과 무관한 고급주택의 정의는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을 경우 이때를 고급주택이라고 하죠. 간주를 하죠.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그 5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해당될 리는 없지만 건물을 그 농업인 주택을 짓기 전에 이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 3번째 조건, 농업인의 농지, 산림, 축사가 있는 시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 읍면에 설치를 해야 한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구는 동지역에 한한다.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 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농업인의 일터 인근에 그 농업인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농업인 주택이 어떤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이런 조건을 농업인이 왜 충족해 가면서 농업인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농업인 주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건데,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농업인 주택 혜택. 자,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처음에 그 사진 보고 말씀드렸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두 번째, 농지보전 부담금 100%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농업인 주택의 부지가 200평이기 때문에 최대 3,30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3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은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그 국토부에서는 일단 그 농업인 주택을 건폐율 60%까지 혜택을 주는데,
지자체마다 이 60%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이 그 혜택을 주는 건폐율을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건폐율은 뭐 6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물인 경우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할 때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총 4가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번 혜택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농업인이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용 신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농업인 주택은 지을 수가 있다. 대신에 뭐 다주택이면 또 거기에 합당하는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건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4가지 혜택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3번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내에 집짓기. 애초 지금 이번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되는 농업인 주택 짓기 이번 테마에 대한 출발점이었죠. 농업진흥구역 내에 집짓기. 이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 농업진흥구역 아니든 바뀌든 집짓기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농지에 집을 짓는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뿐만 아니라 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농업인 주택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건축법의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가 3m 폭, 2m 연접 도로, 그 다음에 뭐 배수로, 하수관, 경사도 등 그 지자체에서 정한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일단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농지 전용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농지법 제37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농업진흥구역 내 집짓기에 대한 규제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생산 기반 정비된 또는 정비할 지역에 있는 보존 필요한 우량 농지. 그러니까 절대 농지 중 상당수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 1조 통풍, 통작 관련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도 절대 농지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절대 농지들이 쫙 있는데 특히나 논 같은 경우에 그 중에 논 하나만 일부분만 복토를 해서 토사를 쌓으면 요런 악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절대 농지 중 상당수가 이 규정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업진흥구역 내 집짓기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무작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저라면 저 위치에다가 집을 짓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기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일단 못 짓죠.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는 주변을 보면 전부 잘 가꾸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논인데 도로는 있습니다. 도로는 있는데 지금 도로하고 논하고 높이 차가 한 2m 정도는 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그 주택을 짓게 되면 지금 그 농지법 제37조에서 이야기하는 일조 통풍, 토사 유출 등의 악영향이 우려가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집을 짓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보신 그림인데 여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농지 전용 허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그런 위치 같습니다. 이런데 그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번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내 집짓기. 그 집짓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거주 측면이고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한번 보시면 그 일단 그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택은 일반인도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택은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가 가능한데 그 기준이 5년입니다. 5년 이내가 있고 5년 경과가 있습니다. 요건 왜 5년인가 하면 그 농지법 제40조를 보면 농지 전용 후 목적 사업 사용을 5년 이내로 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5년 이상으로 하면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이내에 농업인 주택을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를 하면 그 목적 사업 사용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인이 쓰는 주택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쓰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승인받아야 되고 플러스 농지 그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받았었는데 그 면제를 받았던 그 전용 부담금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매매 임대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에게. 그리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가 모두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반면에 그 농업진흥구역의 주택은 결론적으로 그 농업인에게만 매매 또는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런 거 하니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라서 그 용도 변경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농업인 주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주택은 농업인만이 쓸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이기 때문에 농업인한테만 팔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팔 수 있어야지 그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농업인한테만 팔 수 있는 그런 자산은 가치가 다른 자산 비해서 볼 때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당연히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거주 측면에서라면 농업진흥구역 내 집짓기가 훌륭한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집짓기는 굉장히 나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농지보전 부담금.
제가 보기에 그 농업인 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 농지보전 부담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에 그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전용을 허가 신고 수리하기 전에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그 개발 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하기 전에 농지보전 부담금은 그 납부를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승인을 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 이 규정만 보면 무조건 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를 내는가? 그 규정이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7조의 2항에 그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있는데 일단 그 부과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의 30%만큼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그 상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 상한가는 그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16만 5천원이 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을 해주는데 그 규정이 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가나다라 쭉 나가서 이제 건어더러 이렇게 가는데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더항에 있습니다. 더항을 보시면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아니든 농업진흥지역 밖이든 간에 100% 감면을 해준다. 요 규정이 있습니다. 자, 5번 기타 혜택. 기타 혜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해서 정해주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7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 그 건폐율인데 농업인 주택은 그 대지가 200평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대지가 넓기 때문에 뭐 60% 조금 뭐 불필요한 어떤 완화일 수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뭐 건폐율이 그닥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물인 경우 농지 전용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요 내용인데 요것은 그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할 때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업인이기 때문에 허가도 뭐 잘 날 것이고, 그래서 뭐 기타 혜택 두 가지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 주택의 큰 혜택은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요 두 가지가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인이
주택을 짓는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로를 두고서 똑같은 땅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200평짜리 똑같은 땅이 있는데 하나는 대지이고 하나는 전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지라는 이유로 호가가 엄청 비싸죠, 보통. 그리고 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호가가 싸고, 당연히 전을 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전을 사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지가 4억이고 전이 2억 6천인데 평당가를 보시면 평당 200만원, 평당 1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전을 사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이 전을 사서 대지랑 똑같은 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공시가가 지금 1억 5천이기 때문에 1억 5천 곱하기 30% 하면 4,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평에 대한 농지 전용 비용 최대값이 3,300만 원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비용이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단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 복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도로보다도 집 짓는 부지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은 더 낮다 보니까 1m 정도를 흙을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1m 곱하기 200평을 하면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660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덤프 한 대가 보통 10세제곱미터, 보통 10루베라 그러죠. 덤프 한 대가 10루베니까 덤프를 66대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그 다음에 계절마다 좀 다른데 5만원 정도 잡으면 덤프 한 대당 3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복토 비용 대략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복비 등 기타 비용 들어간다고 보고 또 400만원을 넣고 그렇게 합산을 하면 3억이면 해결이 되는데, 대지를 사면 4억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을 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면 둘 다 똑같죠. 대지면 대지가 아니라 전이면 어떻고 논이면 어떻고 임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싼 전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는 농지 전용 비용 3,300만원이 또 빠지죠, 여기서. 그러면 농업인이면 2억 6,700만원에 요 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 주택은 생각보다 엄청난 혜택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집을 지을 때 비해서 허가가 좀 더 잘 나기 때문에 농업인 주택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이득이다. 그래서 농업인 주택을 지어서 부가 수익을 올리자. 최소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도 빠진다. 그래서 투자라면 지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계획관리 부지 같은 곳에 땅을 사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크게 면제를 받고 자산도 증식하는 어떤 부가 수익을 올리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